부산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이 학교의 하루는 기숙사 101호의 알람 시계에서 시작된다. 제일 먼저 눈을 뜬 친구가 같은 방 친구들을 깨운다. 차 30분 먼저 일어나기. 그것은 이 방을 쓰는 4명 학생들이 합의한 약속 사항이다.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일단 일어나자 학생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다른 방 친구들은 달콤한 아침잠의 유혹에 넘어가 있을 시간. 세면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말끔한 얼굴로 서둘러 자기 자리를 찾아 앉는다. 방금 전까지 잠투정 부리던 아이들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10분 사이 공기마저 바뀐 듯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희 방은 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공부 되게 잘하나 봐요. 아니 저희 다는 아니고요. 여기 전국 1등이 있어요. 전국 1등이요? 제가. 전국 1등. 그것은 전국 모의 학력고사 1등을 말한다. 전국에서 1등했어요? 한 번 한 건데요. 근데 내신은 맨날 2등 하는데. 신현주는 지난해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전국 100분위 100%, 즉 전국 1등을 차지한 적이 있다. 전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한 연주지만 학교 내신 성적까지 1등은 아니다. 연주가 내신 성적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내신에서 보면은 연주보다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생님이 의도를 또 헤아려가지고 시험에 한두 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꼭꼭 등수를 놓쳐가지고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모의고사보다 우리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속상하죠. 누구나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애초 시험 범위와 과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보니 모의고사 전국 1등이 꼭 내신 1등이라는 법은 없다. 내신에서 만년 2등을 해오던 연주의 경우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은 뒤 내신 시험보다는 모의고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례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신현주가 전국 1등이 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 시기 연주의 가장 큰 약점은 수학. 아무리 공부해도 좀처럼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 그때도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닌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 막막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연주는 학교 수학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리 해도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나 근데 요즘 많이 풀고는 있는데 시험 치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스스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네. 매일매일 하는 시간. 연주의 학습 태도부터 습관까지 연주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난 뒤 선생님은 핵심을 찾아내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푼다고 수학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 수리 영역 쪽에 있어서 학생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핵심을 못 찾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뒤에 나와 있는 풀이집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기본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핵심을 찾아서 문제를 풀도록 지도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뒤로 공부 방법을 바꾸기 시작한 연주.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개념서로 돌아가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 수학 공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것이 연주의 수학 문제집이다. 새 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공부한 흔적이 거의 없다.
새로 산 책이에요? 이 책은 한 3번 정도 풀었어요. 책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세 번 푸는 책이? 저는 원래 수학 문제는 문제지에 직접은 안 풀어요. 연주는 문제풀이를 적는 공간으로 문제집 빈칸 대신 연습장을 선택했다. 같은 문제를 4번 이상 풀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연주의 연습장에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 풀이 과정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 풀 때는요, 문제를 거의 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거의 똑같이 적어서 풀거든요.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그대로 연습장에 베껴본다. 문제 해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수학에서는 짧은 문장,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자꾸 문제를 적다 보면 그 문제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 진짜 내가 꼭 알아야 될 정보는 뭔지가 보이거든요. 반복해서 풀면. 문제를 2번째 풀 때는 문제의 요점을 간략하게 필기하고 3번째부터는 아예 문제를 생략, 풀이만 적어나간다. 이렇게 같은 문제를 서너 번 풀다 보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공식을 이용해 답을 구해야 하는지 유형별 풀이를 아예 외워버리게 된다. 계산하는 과정 역시 점점 간단해진다. 식이 짧아지고 간결해지면 자잘한 계산 실수가 줄어들어 정확한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은 모의고사에서 제가 점수가 20점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았고요. 또 문제를 풀 때도 예전에는 갈피를 못 잡고 막 헤매던 문제를 이제는 개념도 확실히 알고 유형도 많이 익혔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확실히 알고 풀 수가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루 최소 3시간 매일같이 문제 유형별 풀이를 착실하게 해나간 결과 단기간에 수학에서 20점 가까운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던 연주가 갑자기 무언가를 찾는다. 연주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것은 여러 과목의 시험지들. 시험지들 다 뭐예요? 이거 학교에서 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지예요. 이거는 내신 시험 끝나지 않았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 왜 이거 보고 있어요? 저 시험 끝나면요, 이 시험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모의고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연주는 내신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잘 모아두었다가 반드시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신 문제로 출제된 단원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로 출제된 범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단원의 핵심을 공부하는 것이란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문제를 분석할 때는 예문부터 보기까지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과전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지문이 우리 내신고사에서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내신에 출제된 좋은 예문의 경우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신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요. 자꾸 시험을 분석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내신 그 개념들이 다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문제 핵심을 잡아가며 공부하다 보니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갈 수 있었다. 연주의 문제 유형 분석은 전 과목에 걸쳐 진행됐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다름 아닌 수학 과목이었다. 이미 확실하게 분석하고 연구해놓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연주의 손은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이 자동으로 떠올라 손이 알아서 계산을 끝낸다. 금방 풀었네요 진짜. 네, 무한등비급수 합 공식만 알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도 거의 머리보다 손이 먼저 풀 수 있었어요.
문제집에는 수능에 출제되는 여러 유형의 문제가 실려 있다.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반복해서 풀어가는 과정은 문제가 어떤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지 알아가는 훈련인 셈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답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 비록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시험 당일에는 이득이었다. 1분 1초라도 아껴 써야 하는 수학시험에서 이 같은 공부법은 커다란 도움이 됐다. 네,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니까 문제를 좀 빨리 풀게 되면 제가 처음 보는 문제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의고사를 실제로 칠 때도 앞에서 한두 문제를 빨리 풀게 됨으로써 뒤에 서너 문제를 더 맞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연주는 내신 문제를 분석해 모의고사 준비까지 연결하는 공부를 해왔다. 그냥 막연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출제 의도부터 따져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출제자의 시각으로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 미묘한 내용의 차이에도 눈길이 갔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따로 표시해 두었다. 중요한 포인트가 눈에 띌 때는 예상 문제를 출제해 보기도 했다. 학생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입장으로 공부를 대하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이다. 제가 혼자 개념 공부할 때도 이 개념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를 직접 글로 써서 문제도 만들어보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민 많이 해보고 그러는 게 모의고사에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본 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좀 있거든요. 출제 의도는 물론이고 문제에 등장하는 함정까지 고민하는 과정은 연주의 성적 향상에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3학년 모의고사에서 연주는 또 한 번 전국 5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게 된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연구하며 공부에 몰두해왔다. 연주가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2학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온다.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시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연주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이랬는데 근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니까 제가 마냥 슬퍼하고 있어서 진짜 될 일이 아니라 빨리 힘을 나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수록 더 제가 해야 될 일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태도도 바꿔보고 공부에 더 많이 의지를 가지게 됐어요. 가나봐요. 주말이라서 집에 가려고요. 수험생이 된 뒤로 주말마다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집에 가는 것은 꼭 3주 만의 일. 1박 2일 짧게 다녀오는 길인데 짐의 반 이상이 전부 공부할 문제집이다. 집에 가져간다고 해서 다 볼 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 책 저 책 욕심이 난다. 짐은 무겁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 안 가져온 책을 찾으며 후회하느니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한 짐 가득 문제집을 싸들고 연주는 집으로 향했다. 울산에 위치한 연주의 집. 보충 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고3의 여름방학은 너무나 바쁘다. 덕분에 연주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귀한 딸이 돼버렸다. 아이고 무겁다. 힘들지? 원침에 연주 왔다.
밥은 먹고 왔나? 밥? 저녁 먹고 왔나? 저녁은 아직 안 먹었죠. 그래도 같이 밥 먹자. 옷 서너 옷 갈아 안 입고. 옷 갈아입을래? 잠깐만. 힘들지?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방학. 연주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저기 앉아 좀 쉬어라. 엄마 할게. 준비 다 돼가거든. 이 기간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려면 평소 컨디션 조절은 물론이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 자칫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뭐 고기라도 먹으면 연주 생각이 나요. 우리만 먹는가 싶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방학을 제외하고 집에서 밥을 먹은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 먹자. 맛있게 해놨다. 그 고기는 소금에 조금 찍어 먹고 국물에 간 조금 해가지고. 야, 그때 오빠야 그 고3 때 보니까 기숙사에 여학생들 보니까 쓰러진 아들 많다더라. 한 명이 쓰러지니까 막 동면호처럼 쓰러져가지고. 나도 쓰러졌어. 조금 넣어라 연주 조금 넣어라.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엄마표 닭백숙. 맛있게 먹는 연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은 흡족하다. 비록 한 끼 식사지만 그 속에는 고3 딸을 향한 엄마의 응원이 숨어있다는 걸 연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을 때까지는 알고 영어로 어쨌든 국제학부 막 이런 거 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연주는 사랑스럽고 명랑한 아이였다. 연주가 이처럼 티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연주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덕분이었다. 너무나 화목했던 가정. 아버지의 암 판정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특히 공부하는 연주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초기엔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고 망설였다고 한다. 믿고 싶지도 않고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판정을 받고 보니까 애들한테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주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연주가 오히려 우리 아빠는 이겨낼 수가 있다 하면서 반드시 아빠는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더 밝은 모습 보이고 집에 올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기우였다. 연주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걱정과 슬픔을 정리해냈다. 연주가 책장에서 꺼내온 것은 아버지의 노트였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여러 권의 노트를 만들곤 했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든 아버지의 책이다. 성경에서 건강 관련 서적까지 아버지는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써가면서 책을 읽는 분이었다. 아버지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치밀함과 꼼꼼함에 다시 한번 놀란다. 아버님 이렇게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이거? 네, 아버지가 원래 메모하고 또 손으로 쓰고 이러는 거 좋아하셔서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연주는 자연스럽게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계속 전교 1등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내신 2등을 함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오히려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연주는 모의고사 전국 1등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부는 지금부터다. 연주의 3년을 최종 평가해줄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도 계곡도 뒤로 한 채 지금은 오로지 공부 하나만을 바라봐야 할 시간. 하지만 연주는 지금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이 수고와 모든 노력을 환호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